말씀합니다. 제가 하를 전체를 좀 아마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지간하면 한 번이나 더 해서 끝내드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그걸 좀 끝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기도 지금 한 달 넘게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강의하고 나면 다시 조금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항상 오늘 마무리는 다 못 져도 조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날 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재밌게 대중적인 강의로 하기가 가장 좋은 책이 주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것을 지향하지 않은 목적은 그러한 부분은 제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정말 주역이라고 하는 원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고 이 주역을 배우면서도 다른 기존 경전의 기본적인 학문의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모든 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설령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항상 생각할 때에 자기의 생애에 자기가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보람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저의 잘못된 주견인지 몰라도 그게 저의 작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거에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가끔 벗어난 일도 있었겠죠. 그 점에 초점을 뒀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학문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는 무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고 제가 하는 공부가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할 적에 공부라 하는 것은 우리는 일단 자신의 어떤 의견보다는 먼저 서연들의 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쪽에서 그 의견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항상 저는 이 한문을 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주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허튼 소리를 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재미가 없더라도 그게 학문의 바른 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는 공부를 할 적에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사는 역할도 나는 항상 그렇다라고 합니다. 내가 살 때 어디까지 내 역할이 미쳐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학문의 자세는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것이 배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 학기편에도 있듯이
우리는 오늘 배우면서 가끔씩 작별아 어제 알았던 것이 그건 잘못했구나. 바로 이와 같이 어제의 잘못을 오늘날로 모르게 깨닫는 거, 그러면서 또다시 오늘날 알았던 것이 공부하고 나면 다시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는 거, 이게 학문의 기능입니다. 그걸 학계에서는 학부족이 지불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이 지불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배운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찼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가장 학문한 사람으로서 진보가 없다라는 증거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자자 사유후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날로 그 부족함을 메꾸고자 부지런히 살면서 죽는 날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를 지향하는 길이고 학문을 지향하는 길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자세가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도 저보다 많은 경력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구절절한 필요 없는 말이지만, 오늘 주역을 종합하면서 학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바로 종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주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하는 것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아시고 또 그걸 지적하시고 그걸 바로잡아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하게 개고산 것입니다. 그것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모두 나의 스스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면 제가 옳게 말한 점은 받아들이시고 잘못 강했던 부분은 다시 스스로 수정해 나가시면 그것이 공부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은 막 오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공부라 하는 것이 다 아신 바와 같이 한 번 몇 자 써라도 이게 다층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체적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소동파가 여산에 가서 그려졌듯이 옆에서 보면 벙어리로 뾰족하는 것이고 바로 멀리서 바라보면 그 산모습은 또 달리 보이는 것이고 장소에 따라서 똑같은 산 하나라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찍어도 똑같은 얼굴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글이라는 것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모를 다 이해할 수가 다 간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보이는 면을 통해서 안 보이는 면을 함축하고 유축하는 데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이해도 그러하고 강의 역시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에 힘든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남은 시간을 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실 부분은 229쪽이죠. 네. 세합교라고 하는 것이 활의 세합인데 지금 이게 활의 세합이 되는데 원래 이 네 번째 효가 의미될 경우에는 이 활의 세합계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살래 하면은 2가 나온 것입니다. 이 2개인데 이것은 입을 상징하는 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입이라는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상기 하동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밥을 먹을 적에는 위에 입술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아래에 턱이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입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살래 입계라고 하는 것이 상기 하동이자 동시에 입이라고 하는 것은 윗턱과 위에 강한 턱과 아래에 강한 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운데에 비어있는 공간이 바로 음식을 넣을 수 있는 입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래 이라고 하는 턱이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식을 먹으면 턱으로 먹으면 우리의 몸이 길러진다 해서 이는 턱이자이자 기를 이자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어있어야 할 입에가 한 가운데가 뻣뻣한 것이 하나가 딱 끼어져 있으니까 입이 옴삭달싹하기가 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활의 세합계는 뭐냐, 입속에 끼어있는 뻣뻣한 것이 있으니까 이 세합이라고 하는 것이 씹어서 바로 입이 다물어지도록 합해야 되는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바로 치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으로서 뻣뻣한 놈이라 그걸 다스리한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뻣뻣한 놈을 씹어서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형벌이 필요합니다. 형벌. 그래서 활의 세합계는 치제,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는 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합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세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다스려 나가는 괴가 되기 때문에 표로 들어가면 바로 이 초구라고 하는 것이 그 형벌을 당하는 걸로 이제 그리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아래에서 당하면 뭐냐, 예전에는 오형의 하나가 뒤 발꿈치를 잘라버린 것이 있었죠. 바로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형벌을 당한다면 그것은 뒤 발꿈치를 잘라버린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 발꿈치 하나는 예전 형벌에 비하면 가장 적은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구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바로 초라고 하는 것은 죄의 첫 단계이고 구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죄의 첫 단계인가 동시에 첫 단계면은 죄가 적다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초자는 동시에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발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얻어가지고 다리가 잘린다가 된 것입니다. 뒷발꿈치가 잘린 것입니다. 이것이 팔의 세할의 초구에 역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은 불치불이 나며 여기에서 그 공자가 글을 쓰실 때 여기에서는 소징 대개법이라고 해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로 매를 맞아버린 것이 오히려 나중에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런 경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소징 대개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뭐 사람도 이런 말 했었죠. 벌벌거리는 사람들이 뭐 고랑 80이라고 그 잔병 치료를 했으면 사람이 조심하니까 오히려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소징 대개법입니다. 작은 걸 조심하면서 오히려 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 우리 보통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떤 습성이 있느냐, 소인은 불치불이 나며 불인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불의 불이라 불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문장을 보시면 소인이라 하는 것은 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보면 간단합니다. 인은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 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않으면 소인은 뭘 따르겠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인의가 아닌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글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소인이라 하는 것은 인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의보다 더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뭐 때문에 인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 인의를 추종하지 않느냐, 소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소인이라 하는 것은 인의보다는 뭘 보고서 쫓아가느냐, 인간의 도덕적인 거 백날 말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저속한 말이지만 밥 한 그릇, 술 한 그릇이 효과가 큽니다. 이게 더 좀 이상하게 보면 공자 말씀 하신다고 이 전주 한옥마을에 공자 모셔다 놓으면 사람 내려오습니까? 공자 말보다 젊은 애들 와서 여기서 춤추면 아마 공자보다 10배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누구 온다고 하는 것보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거 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의에 반대된 것이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이라 하는 것은 미를 보고 추정하는 것이지 백날 도의 찾아보십시오. 그거 따라올 사람 별로 없네요.
애들도 이미 도덕이 이러니까 좋은 일 안 하고 개가도 안 해요. 뭐 이걸 해가지고 뭘 해야 합격을 해야든 뭘 오거든 해야 열심히 하지. 도덕이 있으니까 공부해라고? 물론 그런 거 좋죠. 그런 놈 몇 놈이나 있으나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고시 인을 위해서 합니까? 리를 위해서 합니까? 물론 대의를 위해서 좋은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수석 합격하면 말할 적에는 전부 인입니다. 근데 하고 나서 그런 걸 하는 짓거리 보면 나 그렇게 성인 문제로 나오는 나 별로 못 봤네요. 그거. 원래까지 놈들은 확인 문제가 없어요. 네, 없을 테면 없죠. 뭐 언제나 모든 건 부정적으로 볼 건 없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의를 벗어나면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니까 안 된다? 백날 해봐야 구속력 없어요. 교도소에다 집어넣은 것 같이 더 효과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불이면 불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면 되질 않아요. 리와 위험이에요. 이 말을 요즘 말로 딱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엿과 매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전부 다 이득으로 유혹하는 것이고 다음에 안 되면 매로서 위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게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소진이 되기에는 자소인지 보게 하라. 그래서 작은 일로 조심해가지고 큰 일을 나중에 부딪히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이게 오히려 소인에게는 복이다. 벌이 아니라. 이게. 그래 적당히 처음 혼나본 게 낫다 이 소리예요. 바로 주역에서 말했듯이 리교하여 멸진이라고 할 때 이 교라고 하는 것이 형틀이에요. 형틀을 신이자니까 명사가 동사가 되니까 형틀을 신발처럼 했으니까 신겼다가 되잖아요. 형틀을 신겨서 발뒤꿈치를 잘라버린 머신이니까 이게 발뒤꿈치 자르는 형틀이 교죠. 이게. 그러니 바로 이걸 이렇게 발뒤꿈치가 잘리는 형벌을 받았는데도 주역점에서 묵으라고 하니 바로 이건 뭘 갖고 말하냐. 바로 소진이 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묵으라고 쓰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으로 말한다. 다음에는 이번에는 가장 아래에 있었다면 이 깨는 상구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역은 반대로 보시면 되죠. 앞에서는 초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자 형벌로는 가장 아래자리였죠. 이게. 그러면 윗상자는 뭡니까? 죄의 시작이 아니라 죄의 끝이죠. 그리고 동시에 형벌받을 자리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사람의 가장 위쪽이 머리인데 머리를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있는 귀가 잘린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하교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태를 씌워가지고 귀를 잘라낸 거야. 그런데 발뒤꿈치가 활용도에서는 더 필요하지만 죄악의 면에서는 귀 자르는 것이 더 수치스럽고 더 수모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공자의 머릿속에 아까 처음 시작 아까 그거 아시겠죠? 딱 두 가지. 죄의 시작이자
형벌받은데 아래자리다. 이것과 반대로 쓰면은 다음 거에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주역을 보는 글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진이 대개가 아니라 죄의 끝이 가렸으니까 자, 죄의 끝은 뭐냐? 이것으로 나가야 되겠죠. 핵심은. 자, 선부족이면 선부족이면 부족이 성명이요 압부족이면 부족이 멸신이니 자, 이게 상당히 비교법으로 뒷말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대조법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선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측면에서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비교법이죠. 그 언어의 화술에 있어서. 자, 이제는 딱 이게 아시겠죠? 딱 글자 보시면. 자, 쌓일적자 뜻이 뭔 뜻인지 아시겠잖아요. 이게. 선이 쌓이지 않으면 이 말은 선이 끝까지 하나하나 뭉쳐지지 않으면이라는 끝종자 뜻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지금 상자에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상구라는 윗상자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면 올라가겠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그 글을 상상으로 보셔요. 글로 보지 마시고 주역회를 선 하나를 이번에 하나 쌓았더니 다리가 잘리고 또 한 번 큰 죄를 하나 더 쌓아놨더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좋은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선이 쌓이지 않으면 부족이 성명이요 아름다운 명예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악도 역시나 차곡차곡 쌓여가지 않으면 죽은 데까지는 안 가겠죠. 이게 멸신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런데 악이 쌓이면 안 입을 자가 빼보면 뭐가 됩니까? 이 문장 구조는 간단한 개념이죠. 안 입을 자 4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압불적 부족이 선명할 때 2개씩 들어있잖아요. 선불적. 이걸 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선은 쌓여야 명예가 이루어지고 악은 쌓여야 죽는 법이라고. 이게 글이에요. 이게. 그런 명확한 뜻이 나온 거예요. 이 글 보는데. 자, 그러면 소인들이 악을 쌓아가는 버릇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소인이라 하는 것은 이 소선으로의 무익이 불이하며 소인이라는 것은 작은 선으로서 작은 선 하나 해봐야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고. 명심보감 첫째 번에 나오는 것하고 너무 같지요. 명심보감 개선편 첫 번째 바로 한소열이 장종에 한소열이가 죽을 때 유선이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선소의 우리하고 선은 적다 해서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은 똑같죠. 바로 소선이 무익하다고 해서 하지 안 해버린다. 그래서 이까짓 건 뭐 해봐야 별거 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선은 쌓이지 않는 법이고 반대로 악은 어떻습니까? 아니 조그마한 교통 질서 한번 안 지켜도 우리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것이 버릇되면 교통사고 나서 그러죠. 예. 아 이거 작은 선은 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악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악은 작은 악을 해도 별거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버리지 않은 데에서 악이 쌓여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결론은 압구적이 고로 뒤에는 머물자는 각종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난리가 나고 있는 국정농단이한테 적당히 한 번만 해먹었으면 어떻습니까? 뭐 감춰지고도 남습니다. 그거 적당히 한 번만 어떻게 했으면 그거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도 해놓으니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닙니까? 그 소리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거 해먹고 나 걸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있습니까? 이 정도쯤은 원래부터 무사통과로 해먹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식들이 한번 가만히 그 사람들 심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요즘 줄줄이 알사탕처럼 보기 좋게 완전히 청와대가 법원으로 가버렸더만요. 이거. 그 사람들이 까지 끝쯤이야 바로 이렇게 버리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대의 불가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풀려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크면 죄는 적당히 적었을 때 풀려나는 것이지 뭐 늙어서 곧 죽을 목숨이니까 살려주라고? 거기서 얼른 가보지 뭐라고 살라고 했어요. 병을 환자고 입을 거 어차피 생로병사로 병들면 죽는 건데 영광스럽게 죽지 몰라고 환자복을 입어 입기는 늙은 할망탱이가 바로 그것이 이렇게 쌓이면 이건 풀려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더럽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몇 놈이 있네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놈이 그 죄속 입고 나오면 그 놈이에요. 그럼 평생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어지간히 죽였어야 좀 압류하지. 정말 그 좋은 머리가 그런 사람이 과학자가 됐더라면 대한민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더 이상 말 않겠지만 말은 가치도 없는 놈이지만 내가 미워하는 놈 중에 한 놈이에요. 도저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지만 남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요. 이거 아무리 자기의 주어진 권력이라도 사람 죽을 때의 그 공포감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공포감을 한 번쯤 생각하면 그런 새끼는 환자고 못 있거든. 지가 말한 대로 독배를 지가 혀를 깨물거나 대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그 공포감. 그런 죄를 져놓고 가릴 수 없는 죄를 져놓고 남자 수명이 80이니까 여기서 죽어도 괜찮고 그 여기서 떼주면 되지. 말끝마다 새끼 하는 것이 늙으면 늙은 대로 자빠져 도망하든지. 내가 내 혈압 올릴 일도 없지만 내가 이 세상을 참 어디가나 마음이하고 살라고 해도 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고 가치도 없는 놈이지만 여발 학교와야 면인이
주역에 이르기를 그래 이제는 어찌하자가 매라자가 되버렸죠. 그 형태를 둘러썼다니까 이제 매라자가 됐죠. 이 형태를 둘러써가지고 귀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구가 아니라 바로 흉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뒤집으면은 앞에서 비교 멸지는 뭐가 돼요? 소진이 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을 쌓아갈 수 있는 그 싹을 잘라버린 것이 복이다, 이 소리가 돼요. 여기에 귀가 달린 이유는 악이 쌓여서 그런 것이고, 다리가 잘림으로 해서 복이 되는 것은 뭐냐? 악이 쌓여가는 것을 미연에 막았다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거를 종합해 보면 그 의미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를 앞뒤로 연결해서 보는 방법이에요. 자와 위자나 난지이자야오, 이 말은 뭔 말이냐? 비라고 하는 것은 천지비교인데, 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색이라는 것은 막혀있는 세대죠. 이 천지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게 질서인데, 이것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은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의 마음을 위로 전달이 돼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면은 지체태가 되는 거예요.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이 태평시대는 뭐가 태평시대냐? 통하는 시대가 태평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지비계는 막혀있다는 뭐냐? 소통이 없는 것이 비계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천지비와 지천태계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일은 극적필변의 원칙을 가진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극도에 올라가면 반드시 변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혼란의 세계가 중간선을 딱 넘어서면 비에서 뭘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비는 영원한 비가 없어요. 천도는 무왕불복이라는 것이 여기서 쓰인 말이에요. 무왕불복이면 무평불비라. 한번 따라가면 회복하지 않은 자리가 없고, 평지가 나오면 다시 험난한 언덕이 없을 수가 없는 법이라. 이게 순환의 원리예요. 평지가 있으면 언덕이 있고, 언덕이 다하는 곳은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떠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구사에 쓰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비대간 것이 막히면 태평시대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괴는 하사면은 아래에 사면은 안 좋지만 상 사면은 태평시대로 정상되기 때문에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바로 바로 이 시점에 구호라고 하는 것이 뭔 역할을 하느냐? 어려운 시대에서 태평성대로 전환을 시켜주는 군주 역할이 구호겠죠. 이게 그것이 빗괴 구호의 역할입니다. 혼란의 시대에서 태평성대로 전환기를 마련한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한번 어려움을 겪은 군주가 태평성대를 열어갈 때 가져야 할 정신적 자세가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속담에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러듯이 이 글이 그러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그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려면 뭐가 있느냐? 항상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글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위태롭다라는 것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러다가 행여 또 위태로워진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위자라고 쓴 것입니다. 위태로워지면 어떨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위태롭다고 인식하면 반대로 뭐가 나와요? 위태로울 이자 반대 글자가. 위태로울 이자 반대 글자가 편안한 자예요. 사람은 위태롭다라고 인식하면 나에게 편안한 안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태롭다라고 여긴 자는 이 말이 돼요. 위자 속에가. 위태롭다고 여길 수 있는 자는 그 지위를 편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또 행여 또 말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인식하면 반대로 그 가지고 있는 걸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망자의 반대는 존자죠. 이게 사람은 왜 망하느냐? 내가 간직한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한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바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것이 이러다가 혹시 잃어버릴까 모른다고 이렇게 염려하면 그 나에게 존재하는 것을 보존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세 번째가 난자는 이러다 다시 혼란이 온 것 아니냐고 여기는 것은 이 말이 난자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혼란이란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러다 다시 혼란이 올까 염려하는 자는 이 소리예요. 글자 하나씩만 썼지만 다시 혼란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은 난자의 반대는 치자잖아요. 이런 태평성대의 치를 둘 수가 있다. 바로 이처럼 위, 망, 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자세예요. 위태로울까, 망할까, 혼란이 올까. 바로 이 위, 망, 난은 뭘 말하느냐. 바로 이 천지백계의 하사면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의 세 기도가 바로 혼란과 이 혼란과 망하고 그 위태로운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식으로 군자는 그래서 군자라 하는 것은 안자는 뭐겠어요? 이제는 태평성대가 끝나고 비세간 그것이 끝나고 그 비세간 운수가 끝나고 편안한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지만 이 소리예요. 아니 불만이하며 자 어려운 시대가 끝나서 편안한 시대로 이르렀지만 위태로운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법이오. 바로 이자는 자 글보는 방법이 어때요? 위자나는 뭐예요? 위자는 위자라고 하는 두 글자하고 연결고리를 지나면 아시겠죠? 이제 불망이 세 글자예요. 첫 번에 나오는 위자는 그랬잖아요. 위자는 안기 위자야 그랬죠. 바로 그 위자 세 글자가 불망이로 딱 그서놓으면 어때요? 이게 바로 그 뜻이 위자예요. 그것이 위자라고 하는 두 글자 뜻이에요. 이게. 자, 이게 문장의 묘예요. 만약에 위에서 불망위자는 안기위자야 우리는 글을 그렇게 쓰겠죠. 이게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은 자는 그 자리를 보존할 것이오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뒤에다 쓰는데 또 이렇게 쓰면 글이 어때요? 중복되기 때문에 문장에 맛이 없어요. 이게 수사기법이에요. 이건 수사기법에 의한 문장이에요. 이게 결국 위자는 뭔 뜻을 가지고 썼냐면 불망이 세 글자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문장이 겹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읽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그대로 가고 아는 사람 아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장의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언지불문이면 행지불언이라 아무리 성인의 글이라도 아름다운 문장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오래오래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문학의 중요성이에요. 하고 언지불문이면 행지불언이라 이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성경만이라도 성경이 얼마나 그 나름대로 성경이 잘 쓰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대체로 뭘로 썼습니까? 그 문장이 좋다고 한대요. 이 수사기법에서도 어디로 썼느냐? 문유법과 비유법으로 썼어요. 이런 문장이 이루어지니까 그 아름다운 그 철학과 그러한 것들이 멀리 후대까지 전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글도 읽다가 실전하면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문장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글 본 사람은 알아야 돼요. 위자가 불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보이니까 글이 보이죠. 현재의 입장이 부모라는 입장이 얼마든지 택배의 뜻으로 변해서 존재한 자리이지만 그러면서도 불망망하며 망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것이 망자의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금 다스려져 있는 데에도 불망 아니라 다스려져 있는 데에도 다시 혼란이 올까를 잊지 않는 그것이 난자예요. 이렇게 보면 그리 명확해요. 이게 시로 바로 이렇게 하면 결론은 뭡니까? 두 글자 불망이에요. 결론은 불망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불망 두 글자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글자 그대로 개인으로 말하면 일신이 편안할 것이고 국가를 책임진 지위에서 말하면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살림살이가 현역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바로 이 잊지 않고 사는 거 항상 현재의 입장에서 반대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반대를 보면서 생각이 한다는 거. 이게 초신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로 현재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되면 닥쳐올 거울의 앞면을 보고 사실 게 아니라 거울에서 비친 내 얼굴을 볼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치지 않는 뒷모습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거울 보는 법이에요. 그것이 곧 간병이에요. 거울에 비친 병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에 우리가 다스려지고 존재하고 편안하고 이게 보이는 면이에요. 보이지 않는 뒷면 속에는 언제나 혼란과 불안과 위태로움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울에다가 써놓은 글이에요. 너의 얼굴을 보지 말고 너의 보이지 않는 뒤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거울 보면서 거기다 붙여놓은 명문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점이에요. 보이지 않는 구석을 우리는 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일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불망 두 글자에 있고, 불망의 기호는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데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걸 기망기망이라야 개호 포상이라 아니라, 그래도 이 망할 망자 이제 아시겠죠? 이게 망할 망자지만 먼 글자 넣어서 보실 줄 이제 아시겠잖아요. 이게 그 행여나 망할까를 잊지 않고 그 행여나 망할까를 잊지 않아야만이, 이러면 글이 더 명확하죠. 이게 이 글의 핵심은 불망 두 글자니까. 그러면 뽕나무 뿌리가 그릇차나도 깊이 들어갔는데 뽕나무가 얽혀있는 떨기로 있다면 어떻습니까? 더 견고하겠죠. 비유법이 뭉쳐있는 떨기에 뽕나무에 묶어놓은 것처럼 견고하고 공고하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이게 한번 혼란을 겪고 태평성대를 맞이한 임금의 마음 자세예요. 이처럼 불망 두 글자가 우리는 경계로 넘어가요. 조심스러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보이는 구석이 문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구석을 가지고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젊은 애들, 일부의 애들이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여기에서 핵심은 그것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부러 진도보다는 글 보는 법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난번까지는 왜 자세히 말 못하냐면, 시간이 정해진 데다가 진도는 좀 나가야 되잖아요. 진도는 너무나 안 나가도 그렇고 오늘은 어차피 다 못할 것이고, 글 보는 법이 무엇인가는 것이고, 내가 또 잔소리 조금만 더 하면, 이 세상에 배울 것이 또 한문만 있다고 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한문을 해서 한문이 최고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딱 주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문으로 밥벌이 할 사람은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사람은 머리가 따라가서 도저히 밥벌이나 해먹고 살 사람이라면 어려서 한문 가치가 없다고 난 딱 그래. 어차피 그냥 밥 먹고 살아. 그러나 머리가 좀 준수하거나 그래도 남보다 뛰어난 자질을 가졌다면 반드시 한문을 배워라. 서양의 지혜로운 탈무드니 뭐니 뭔 책도 좋은 책이지만, 바로 동양 5천년의 사상이 담겨져 있고 5천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한문을 배워라. 전문가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의사를 하든 판검사를 하든 그 어느 책보다도 그 인격을 가다듬는 데는 한문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세상에 멍청한 놈들 배우지 말고, 그래도 괜찮을 놈이라면 기본적으로 배우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 어느 책보다도 어느 문화의 책이 좋다 나쁘다는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구에도 좋은 책이 많지만 이 동양의 고전 이거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맛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나는 한문을, 일부 사람들은 한문 가르칠 것이 없고 어쩐다 그래도 내 주변은 그러네. 난 내 손자한테도 그러네. 멍청하면 한문 배울 것이 없다. 어차피 밥 먹고 살고. 한문 안 배워도 한입 때운 데는 상관없는 것이야. 근데 머리가 좀 있으면 한문 배워라.
그리고 나중에 하고 싶은 데 봐야 사람이 한번 좀 해야 돼. 사람 좀 자질 있어. 그럼 멍청하면 가지고 그 힘들어서 어차피 써먹던 거 딱 그래 보여. 술자석 가면 간혹 그래요. 한문을 배워야 하느니 한문이 없어요. 그건 자기 의견이지. 백날 해봐야 결과도 없어요. 나는 내 생각, 딱 그 정말적으로 노래 갈 때까지 난 갖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뭐냐, 한문이 고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문을 평면으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한문을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 어느 고전보다도 나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러지. 이게 한문을 입체적으로만 보시면, 정말로 살아있는 한문처럼만 보시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상을 하라고 해요. 만화처럼. 그래 아까 전에도 선부적이면 악부적이면 할 때도 그냥 글로 보지 마시고 만화처럼 한 효를 쌓아놨는데 선을 쌓아놓은 것처럼 상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글을 갖다가 드라마나 만화처럼 못 보니까 실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한문을 만화처럼 생각하시면 만화처럼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드라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거기에서 뭘 전하고 있다는 거에 표정이 보이잖아요. 한문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한문이 답답하고 오답적이고 생경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문은 만화처럼 드라마처럼 항상 상상하는 머리를 가지고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자, 다음 거에도 하나만 자, 덕박이 위조라며, 자, 이 글은 반대지요. 덕박과 위조는 정 반대 글자로 쓰여있죠. 덕은 내면성이라면 지위는 뭐예요? 외적인 거 아시겠잖아요. 그리고 박하다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목글자를 썼어요. 높이 종자 썼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글은 글로 걸지 마시고 내적으로 가진 것을 적은 것이 바깥으로 얻은 것은 크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거 너무 고급이라 그럼 우리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옛날 못 먹던 시대에 나무하고 살았잖아요. 기운도 없는 놈이 욕심은 많아갖고 나무 뻥창 제일 처음에 긁어놓고 짊어지면 어떻습니까? 시계 쉴 때마다 위에서 덜어내기라고 집입구설 보면은 나중에는 베개똥만하게 갖고 내요. 우리 농촌 살아보면 그랬었네 옛날에. 나중에 기운이 빠져갖고 몸뚱아리도 갖고 힘들었다. 좋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 욕심내서 나무 해서 나중에는 결국 맨몸을 오듯이 벼슬도 마찬가지예요. 벼슬도 마찬가지. 이게 덕박이 위조는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뒷글도 마찬가지예요. 취소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적은데 모대는 뭡니까? 지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은 크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속담이 말하는 멍청한 며느리 잡아라 움직이면 장독깨래요.
그리고 욕설 임중도 딱 그렇게 보면 어때, 이제? 그리 보이지 않아요. 마리자 위에다가 이 세 개를 걸었잖아요. 마리자 위에 두 글자는 전부 다 나의 내면성인 내 것이고, 뒤에까지 다 외적인 것인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힘은 적은 사람이 짐은 무겁게 지면, 자, 당랑거철로 사막이란 놈이 수레바퀴 딱 버티면 어떻습니까? 수레바퀴가 갈라집니까? 지가 깔립니까? 아니, 사마이가 불가사입니까? 어? 아니, 뭐, 서양에서 나오는 안돼진 놈이에요? 뭐, 그런 거 없네요. 자, 그러면, 선불법은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떠느냐. 미치기 못한 자가 적은 것이니 거기에 그러니 이게 꼭 뭔 꼴이냐. 여발 정이 전쪽하야 솥단지가 몸통은 큰데 팔목이 적어가지고 부러져서 솥단지 안에 있는 곰국을 쏟아버린 격이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솥단지가 크면 어때야 됩니까? 발목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하는 일이 크면 발목처럼 그걸 버텨줄 수 있는 발목까지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지 못할 때는 있는 곰국까지 쏟아버린 것이다. 그래, 기형이 아니라 여기는 형체 형자도 되고 형벌 형자로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 곰국을 쏟아놓고 나서 형체 형자로 보면 그거이 부끄러워가지고 그 얼굴이 붉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형체 형자를 형벌 형자로 보면서 그 형벌이 큰 학자로 바뀌어요. 그 형벌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형벌 형자가 보자로 형체 형자가 쓰였다 해요. 그러니 이건 흉하다. 왜 흉하냐? 무슨 일이냐라.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지위를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